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직도 내 방 불부터 켜게 돼. 아들은 떠났지만 그 방엔 아직 내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내가 쓰던 컵, 세탁하지 않은 셔츠, 책상 위의 펜. 그날 경찰의 전화가 오기 전까지 나는 이 모든 게 오늘처럼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불을 꺼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언니입니다. 오늘 사연은 내 방엔 아직도 내가 산다. 사람이 떠나도 그 방엔 여전히 그 사람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사연은 상실의 아픔, 끝나지 않은 사랑, 그리고 매일 아들의 방불을 켜며 살아가는 한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눈물 없이 듣기 힘든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2살,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아니, 평범했던 어머니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아들 없는 어머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제 아들 준우는 3년 전에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에 엄마 다녀올게 하고 나갔던 아들이 저녁에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어요. 28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멈춰버렸어요. 시계는 돌아가지만 저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어요.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의 방. 그 방은 3년 전 그대로예요. 침대, 책상, 옷장, 책꽂이. 모든 게 준우가 마지막으로 만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처음엔 정리하려고 했어요. 남편도 딸도 엄마, 이제 정리해야 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준우의 물건을 치우는 건 준우를 완전히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을 그대로 뒀어요. 아니, 그냥 둔 게 아니에요. 매일 관리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준우 방 불을 켜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준우 방으로 가요. 그리고 불을 켜요. 왜 그러냐고요? 준우가 어두운 걸 무서워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준우는 캄캄한 방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항상 작은 스탠드라도 켜두고 잤어요. 엄마인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준우 방 불을 켜요. 혹시 준우가 무서워할까 봐요. 매일 아침 준우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털어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요. 창문도 조심히 열어요. 환기를 시켜야 하지만 준우의 냄새가 날아갈까 봐 조금만 열어요. 10분, 딱 10분만요. 준우가 쓰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요. 책상 위에 펜, 컴퓨터 키보드, 벽에 붙은 포스터. 준우가 좋아하던 가수의 포스터예요. 3년 전 그대로 붙어 있어요. 옷장을 열면 준우의 옷들이 걸려 있어요. 셔츠, 청바지, 외투. 그 중에서도 하나는 세탁하지 않은 채로 걸려 있어요. 준우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셔츠예요. 그날 아침 준우는 그 회색 셔츠를 입고 나갔어요. 엄마,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저는 그때 조심히 다녀와 했어요. 하지만 준우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준우의 유품을 받았을 때 그 셔츠가 있었어요. 피가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 셔츠를 버릴 수 없었어요. 피를 닦아내고 옷장에 걸어뒀어요. 세탁하지 않았어요. 준우의 냄새가 남아 있었거든요. 가끔 그 셔츠를 꺼내서 코에 대요. 그러면 준우의 냄새가 나요. 샴푸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준우만의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 준우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설거지대 옆에는 준우가 쓰던 컵이 있어요. 파란색 머그컵이에요. 준우가 고등학교 때 사온 컵이에요. 엄마, 이거 예쁘지? 하며 자랑했던 그 컵이요. 그 컵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다른 컵들은 찬장 안에 넣었지만 그 컵만은 밖에 뒀어요. 준우가 언제든 쓸 수 있도록요. 가끔 그 컵에 물을 따라 놓기도 해요. 혹시 준우가 목마를까 봐요. 남편은 저한테 여보, 이제 좀 놓아줘야 해 라고 말해요. 딸도 엄마, 오빠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놓아주는 건지. 아들을 낳고 키우고 품에 안고 손을 잡았던 시간이 28년이에요. 그런데 그걸 3년 만에 다 놓아주라고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준우의 방을 돌봐요. 이불을 털고 먼지를 닦고 향이 바래지지 않게 조심히 창문을 열어요. 아무도 없는 방인데 그렇게 해야 내가 하루를 버틸 수 있거든요. 손녀가 놀러 올 때가 있어요. 딸의 딸, 준우의 조카예요. 5살 귀여운 아이예요. 그 아이가 집에 오면 꼭 준우 방 문을 열어요. 할머니, 삼촌 방이에요? 아이가 물어요. 응, 내 삼촌 방이야. 삼촌은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어. 언제 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어요. 목이 메어서요. 아이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말해요. 할머니, 여기 삼촌 냄새 나요. 그 한마디에 나는 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그 아이는 몰라요. 그 냄새가 나를 매일 울게 한다는 걸. 손녀가 준우의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려요. 할머니, 여기서 그려도 돼요? 응, 그려도 돼. 저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사실 마음이 아파요. 준우가 앉던 그 자리에 다른 아이가 앉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그 방이 완전히 죽은 공간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니까요. 저녁이 되면 저는 준우 방 앞에 서요.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와요. 그 빛을 보면 마치 준우가 지금도 방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음악을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문을 노크해요. 톡톡. 준우야, 자니? 물론 대답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해요. 밖에 추우니까 이불 덮고 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일찍 자. 엄마가 사랑해. 그러면 그제야 눈물이 납니다. 소리도 없이 오래오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저는 여전히 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준우 방 불을 켜고 이불을 털고 냄새를 지키는 일상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달랐어요. 남편은 점점 지쳐갔어요. 여보, 우리 이제 좀 앞으로 나아가야 해.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딸도 걱정했어요. 엄마, 오빠는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엄마도 좀 쉬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어요. 쉬면 준우를 잊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준우 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거의 준우 방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여보, 우리 이제 정리하자. 남편이 말했어요. 정리, 무슨 정리? 준우 방. 이제 정리해야 해. 3년이 지났어. 안 돼. 저는 소리쳤어요. 준우 방은 그대로 둬야 해. 여보, 준우는 돌아오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나도 힘들어. 나도 준우를 잃었어. 근데 나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당신도 그래야 해.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은 몰라. 엄마의 마음을 몰라. 나도 아버지야. 나도 아들을 잃었다고. 하지만 10달 동안 뱃속에 품은 건 나야. 밤새 재우고 아플 때 간호하고 매일 밥 차려준 건 나야. 당신은 몰라.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을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준우 방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남편도 힘들다는 걸. 다만 남편은 슬픔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저는 준우의 휴대폰을 켰어요. 3년 동안 충전해가며 보관해온 휴대폰이에요. 준우의 마지막 메시지들이 있어요. 준우가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 여자친구한테 보낸 메시지, 그리고 저한테 보낸 메시지. 엄마,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저녁 거르지 마. 그게 준우가 제게 보낸 마지막 문자였어요. 그날 준우는 회식에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읽었어요. 저녁 거르지 마. 준우는 엄마를 걱정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어요. 준우의 셀카들,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여행 사진들. 제 눈에는 한 장 한 장이 다 보석 같았어요. 그중 하나는 저와 준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준우 생일날 찍은 사진이에요. 케이크를 앞에 두고 웃고 있는 저와 준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 생일이 될 줄.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소리 내서 울었어요. 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준우가 나타난 꿈이었어요. 준우는 웃고 있었어요. 엄마, 왜 울어? 준우야, 넌 어디 갔었니? 나 여기 있잖아. 엄마가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엄마. 준우가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진짜 같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도 행복해야 해. 엄마는 내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엄마, 나는 엄마가 웃는 게 좋아. 우는 거 싫어.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아니야, 엄마는 강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야. 저는 준우를 더 꽉 안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준우가 사라졌어요. 연기처럼. 준우야, 가지 마. 저는 소리쳤어요.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준우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준우 침대에 누워봤어요. 준우가 누웠던 그 자리예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준우는 매일 이 천장을 봤겠구나. 벽에 붙은 야광별 스티커가 보였어요. 준우가 초등학교 때 붙인 거예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저는 준우의 이불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여전히 준우 냄새가 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요. 이 냄새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준우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그날 저녁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나 내일 갈게. 엄마랑 같이 오빠 방 정리하자. 아니야,
정리 안 할 거야. 엄마 오빠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넌 몰라. 엄마, 나도 오빠 보고 싶어. 나도 슬퍼. 근데 우리 살아야 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딸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한 달 후, 준우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3주기였어요. 저는 준우 방을 더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준우가 좋아할 수 있도록요. 기일 당일 가족들이 모였어요. 남편, 딸, 사위, 손녀. 그리고 준우의 친구들도 몇 명 왔어요. 우리는 준우 영정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우의 추억들을요.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준우는 항상 밝았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준우는 효자였어요.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 진짜 최고야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준우가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고마웠고, 동시에 슬펐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딸이 말했어요. 엄마, 오빠 방 좀 볼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준우 방에 들어갔어요. 딸이 준우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엄마, 이거 봐. 서랍 안에는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봉투에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저는 놀랐어요. 오빠가 엄마 생일 때 주려고 준비한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엄마가 날 낳아주신 날이니까 엄마한테 감사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날 낳아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줘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나는 엄마 덕분에 행복했어요. 힘들 때도 엄마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리고 항상 웃으세요. 엄마 웃는 거 보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준우가. 저는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준우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리고 항상 웃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웃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울기만 했어요. 딸이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오빠가 원하는 건 엄마가 웃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이제 알았어. 그날 밤, 저는 혼자 준우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준우야, 엄마가 이제 조금씩 놓아줄게. 완전히는 아니야. 절대 너를 잊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어. 다음 날, 저는 준우의 옷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버리지는 않았어요. 상자에 넣어서 보관했어요. 그 회색 셔츠도 상자에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냄새를 맡고서요. 준우가 쓰던 컵은 찬장 안에 넣었어요. 하지만 가끔 꺼내서 써요. 준우를 기억하면서요. 준우 방의 불은 여전히 켜요. 하지만 이제는 밤에 끄기도 해요. 준우가 편히 쉴 수 있도록요. 손녀가 놀러 올 때, 이제는 준우 방에서 같이 놀아요. 할머니, 삼촌이 여기서 살았어요? 응, 내 삼촌이 여기서 컸어. 삼촌 좋은 사람이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 밤이 되면 저는 여전히 준우 방 앞에 서요.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 문틈을 보면
마치 준우가 지금도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말해요. 잘 자라, 아들. 엄마가 사랑해. 그리고 엄마는 이제 웃을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떠나면 기억은 흐려진다지만 눈물은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네요. 내 방엔 아직도 내가 살아요. 눈물이 닿는 곳마다 그 아이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울기만 하면 준우도 슬플 거라는 걸. 그래서 저는 이제 웃으려고 노력해요. 준우를 위해서요. 준우야, 엄마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매일 생각할 거고, 매일 사랑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기억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오래, 정말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백. 3년 동안 아들의 방을 지키며 불을 켜고 냄새를 지켜온 어머니의 사랑. 하지만 이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기억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당신의 집에도 아직 지워지지 않은 사랑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슬픔은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라디오 언니가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